안녕하세요, 물음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에브리타임의 비밀, 피해자들만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리타임은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에브리타임 사용을 줄이고 심지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 때문인데요. 이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온갖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학벌주의를 고착화시키며 특정 정치사회 문제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에브리타임을 만든 제작자들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물음표는 실제 에브리타임을 통해 피해를 겪은 대학생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며 에브리타임 본사에도 연락을 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학생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좀 용도가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는 소통도 많이 하고 커뮤니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냥 막 이런저런 에브리타임 내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시간표나 아니면 뭐 학교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전화번호 같은 거 뭐 갑자기 필요하면 그런 거 검색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다 같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 해결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동아리 홍보해야지 하고 홍보를 했는데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 댓글로 막 욕이 적혀요. 이제 어쨌든 그 문제 자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건데 그러고 보면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뭔가 대항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신고 누적으로 정지를 먹는 거야. 그래서 기분만 나쁘고 대항도 못하고 신고를 먹고, 그리고 신고를 먹어서 정지가 되면은 게시글을 못 쓰고 댓글을 못 쓰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신고당해서 정지를 먹었던 게 1년 정지였어서 아직도 에브리타임 게시판이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이게 뭐 잘못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뭐 세월호 관련한 동아리를 써서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만나서 다양한 뭐 사회 얘기도 하고 세월호 참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만들고 함께 하게 된 동아리인데, 이거를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만 편향해가지고 너네 왜 여기서 정치질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때 엄청난 좀 공격도 많이 받고 아예 박제를 저희는 당했었어요. 이런 동아리들 이거 정치 동아리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좀 학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 이제 막 세월호 욕하고 해상사고 아니냐서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거기 가서 깽판 치겠다 약간 이런 글도 있었어요, 댓글에.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걱정되거든요. 진짜 이상한 거 올 것 같아. 진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봐. 뭐 모르잖아, 이게 익명이 뭐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그래서 엄청 초긴장 상태로 그냥 그 간담회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협박도 막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 문제적인 이야기라던가 어떠한 이야기들이 에브리타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또 이게 심각한 문제는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만 이 기분을 알고,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글도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당했어,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에브리타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에브리타임을. 그래서 여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고여지고 점점 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마치 자기들의 의견들이 다수인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일단 익명이니까 뭐 크게 지금 이 익명의 상태에서는 바뀔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학우들끼리인데도 그런 좀 공격적인 말이 좀 쉽게 나오고 쉽게 그런 싸움이 번지고 막 논란이 되고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을 계속하는 한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는 그냥 뭐 우리 학교 자체에 그냥 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신고 시스템도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게 운영진이 누굴까?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관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심지어 최근에는 서울여대에서 뭐 한 대학생이 그럼 본인의 우울증 증세를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약간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올렸다가 오히려 반응이 약간 안 좋게 왜 아직도 살아있냐 막 이런 식으로 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그걸 올리셨던 분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에브리타임에서는 아무런 그거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표현이라던가 그런 일말의 그 노력조차도 지금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에브리타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에브리타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정말 입에도 담지 않은 말들로 누군가를 쉽게 비방하고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의견들을 배제시키며 건강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리타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 물음표는 이런 문제를 직접 물어보기 위해 에브리타임의 연락처를 알아보았지만 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어떠한 소통 창구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의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다양한 사건과 기사들 그리고 대학생 단체들의 조사에 의해서 이미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에브리타임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핑계를 대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쯤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자들의 무관심으로 이미 혐오 표현의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에브리타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다른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편향된 인식과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끔 만들어 건강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국내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큰 사건 사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에브리타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실사용자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브리타임 측에 단체 민원을 넣는다던가 불매 운동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꾸준히 좋은 글과 댓글들을 생산하는 에브리타임 정화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필수 앱이 되어버린 에브리타임. 미우나 고우나 함께해야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이요? 다시 할게요.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습니다.